오프닝 벨 라이브 8시 59분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시작 50초 전 아무래도 오늘 뭐 거래량도 그렇고 좀 한산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뭐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널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김정현 본부장님부터.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전체적으로는 장세. 미국에서도 혼조였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아닌 것 같고 IT에서 몇 가지 뉴스 나오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IT 개별 종목 실적 잘 나온 것은 턴어라운드 된 종목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잠재력 있는 것이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일단 구리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장 초반 좀 강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할 수 있고요. 미국 주식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리고 민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급등 흐름들 나타날 거고 아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힘이 빠지면서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땡땡땡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마이너스만 안 나고 잘 방어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조금만 더 올라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가 0.2%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5포인트 정도 오르고요. 2732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0.35% 857에서 시작을 하는데 코스닥이 역시나 초반에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많이 떨어졌었던 2차전지 LG엔솔이 0.6% 반등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가 0.1%, 0.4% 플러스. 오늘은 밸류업이 살짝씩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삼성물산이 0.2% 마이너스, KB금융이 2% 마이너스, 하나금융지주도 0.5% 마이너스, 삼성화재는 어제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좀 좋은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6개 종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에코프로가 1% 오르고 있고요. HLB가 1.7%, 엔캠이 2.5%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이제 흡프스프가 0.7%, 클래시스가 0.4%, 셀트리온 제약이 0.4%. 역시나 이제 큰 움직임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말씀드리는 순간 음전했고요. 0.1%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이제 구리 가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철강 관련된 관세 얘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연속성이 있습니다. VT와 뭐 큐브엔터 실적 다 둘 다 잘 나와가지고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큐브가 만약에 조금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중국발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진다면 이건 엔터에게는 조금 나름대로 좀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음성 AI 쪽 브리지텍도 오늘 좀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화장품 쪽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 OEM, ODM 쪽에서의 코스맥스 뭐 이런 쪽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제 이구산업, LS, 뭐 전선, 구리 전선도 오늘 조금은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서의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 후반 됐을 때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전거래일처럼 좀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게임주들이 요번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일매출 100억 이상 나온 게임이 리니지 W 이후로 또 처음이에요? 네, 또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좀 물류 쪽도 기사 좀 많이 들고 왔는데 물류 쪽에 대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류주들도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대원전선이 4.6% 상승, 전선주, 뭐 변압기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VT가 11% 오릅니다.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YOY로 1200% 증가. 베이스가 낮았나 보지. HMB 쪽 강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1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KBI 메탈, 근데 인터넷이 또 안 되네요. KBI 메탈, 요것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네. 본부장님 네.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정거래 시간에서 상한가 갔었던 뭐 하이스틸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지금 18%대, 부국철강이 13%대, 신스틸이 12%대, KBI 메탈 뭐 11%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세 이슈 나올 때마다 KBI 메탈이 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땐 좀 꽤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해당 종목군들 뭐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저번 달 중순부터 관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좀 움직임이 어쨌든 활발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냥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 테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지만 내가 잡으면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장에서 알코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알코아가 8%대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알루미늄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조일 알미늄, 뭐 사마 알미늄 이런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어쨌든 원자재 쪽에서는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이슈에서의 좀 민감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도 산업적으로는 좀 일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관세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호실적 나온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 OEM, ODM 쪽. 근데 사실 이제 엘프뷰티는 떨어지고 ST로드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슈는 있지만 OEM, ODM 쪽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게임주도 일단은 오늘 좀 더 움직임이 나오기는 할 텐데 좀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 일매출이 일단 굉장히 잘 나오고 리니지와 일단 비교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사실 수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15억에서 25억만 일매출 나와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데 100억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네. 아무튼 그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T가 만약에 계속 치고 올라가면 HMB 쪽에서 클리오 같은 애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된 뭐 조선, CDMO 뭐 이런 쪽은 계속적인 우리가 이제 그 시선 안에 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좋고, 말씀대로 게임 괜찮고, 그리고 화장품 좋고, 요 정도? 그리고 뭐 구리나 뭐 그런 거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일부 종목들, 그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나 하락하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은행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고, KB금융이 하락폭을 좀 넓혀가는 것 같고, 항공사도 뭐 진에어, 제주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한 1% 내외로 마이너스. 손보사, 삼성화재가 2% 떨어져서 손보사. 사실 그냥 떨어지는 종목도 찾기는 좀 힘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조금 그 명확한 게 있는 게 금융주 좀 안 좋고, 그다음 변압기 쪽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약간 변압기에서 좀 효성중고 마이너스 4%, HD 현대일렉트릭 2.7%,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1.9거든요. 재룡전기도 오늘은 1.5%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구리 쪽 그 오늘 전선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부 뭐 혼저였거든요. 뭐 엔비디아나 일부 종목군들도 플러스였고 또 마이너스였던 애들이 있어서, 일단 마이크론 자체가 좀 플러스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같이 뭐 1% 이상씩 빠지면 반도체 쪽에서 힘이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소부장이랑 변압기 쪽에서는 차익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CPI에 대한
이런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모두 다 안심할 때 사실 좀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좀 현금 이런 뭐 비중 조절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난하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좀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의 이런 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실리콘2가 오늘 7.5% 빠지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화장품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오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일 이평선보다 아직도 높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고 딱지 맞고 빠지는 부분에서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화장품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 것들은 그 딱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브라운님께서 느낌 쎄하다. 명행이 바지까지 갖춰 입었다. 추리닝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바지 입고 깔끔하게 잘 오죠. 보통도 바지 입죠. 보통 그냥 아니, 깔끔하게 바지 입고 오죠. 지금 오늘 바지도 멋있는 거 아, 입었는데. 그럼요. 이거 비싼 거예요. 아니 바지 입고 오지 팬티만 입고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말씀을.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더욱더 네. 곧 개방 동작. 상체만 나오니까 그럴 때도 가끔 있기는 한데 네, 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게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역시나 이제 내일이 휴일이고 CPI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위로든 아래로든 코스닥 쪽에서 좀 이렇게 개별 종목 중에서 좀 가벼운 것들 그런 애들이 좀 잘 가면서 코스닥은 0.8%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노브랜드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브랜드. 그래서 와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이마트도 저 모양인데 노브랜드를 따로 떼준다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노블랜드네요. 노블랜드. 노블랜드. 노 브랜드가 네, 플랫폼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블랜드가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9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눈에 띄는 부분이나 혹은 뭐 네, 리포트나 중요한 뭐,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 요거 볼까요? 미국 장은 조용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 다이렉트는 아니래도 임플리케이션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어저께 말한 그 아이폰 챗 GPT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여기 읽어보면 biggest reorganization in a decade. 시리가 나온 게 시리 해서 또 쉬리 했다가 뭐라 그래? 시리는 옛날 송강호 씨 나온 영화죠. 시리. 네. 시리가 나온 게 시리? 2011년도입니다. 2011년이에요. 기억 못하죠? 지지부진했다는 얘기죠. 저기 머리가 없는 브레인이 없는 시리가 돼버려갖고 노브레인. 예, 노브레인이죠. 네. 근데 이번에 챗 GPT-4 이제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리오거니제이션이다라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GPT-4o. 4O. 이게 옴니포턴트라 해서 옴니포턴트가 전지전능을 하는 뜻이거든요. 옴니포턴트가 우리 그 저기 뭐 멀티모달 할 때 멀티는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구글이 하는 뭐 네. 멀티모달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전지전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게 또 들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답변해 준다는 그런 GPT-4o를 오픈 AI가 네. 구글 그 저기 I/O 컨퍼런스 있기 바로 전날 발표했어요. 초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면 GPT-4가 GPT-4 있잖아요. 보다 성능은 개선되고 가격은 50%입니다. 비용이 50%밖에 안 된대요.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저는 봤거든요. 그 대충적으로 시연하는 거 한마디로 impressive enough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제 AI 에이전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에 초입이란 말이에요. 개인 비서.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로 오픈 AI가 시작했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개인 비서에서도 한번 해먹겠다는 얘기고 그거의 팔을 누구 잡았어요? 애플하고 같이 잡은 거지.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에 시리, 그 챗GPT 요거를 탑재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6월 10일이더라고요. 개발자 회의가. 네네.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오늘도 폴라리스 오피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네. 5%, 10%. 그 이유입니다. 딱 이 뉴스 맞춰서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르기 딱 좋은 종목. 다른 거 대형주 안 가고 네. 큰 이벤트 있고 이런 얘기고요.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연속성이 6월 네. 10일 저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까지 좀 이어질 것 같다가 그렇죠. 시사 포인트. 맞아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네. 또 하나는 암이 암. 뭐 5% 갖고 오늘 8%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어저께 무슨 손정희 거기 소프트뱅크에서 뭐 네네. 88조 이거 투자 그 금액 이슈가 아니고 얘네가요. 뭐 하는 회사죠? IP 회사죠. 네. 설계할 때 그 지적재산권. 설계도만 만들어주는 거지 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칩을 지네들이 설계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다 아예 다 하겠다. 내년도에. 오호.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럴 수 설계회사 있죠. 따로 있고 IP회사 따로 있고 설계회사 따로 있고 파운드리 따로 있고 IP하고 설계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 있고 여러 가지 이 자기네 파이가 있었는데 이 큰 공룡이 이 일부일지 모르지만은 네네. 일부가 아닐 것 같아. AI 칩을 직접 하겠다는 설계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한테는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좀 더 제품이 나와봐야지 알긴 하지만 했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 설계는 다시 맡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싸움 노하우를 봤을 때는 이 IP가 설계 회사까지 한다는 얘기는 네.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약간 지갑 변동이 향후 몇 년 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관계 없어요. 제 말씀은 삼성전자는 어차피 생산하는 회사니까 네. 네, 관계 없어요. 내 말은 이제 저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뭐 디자인 하우스, 설계 IP 회사, 뭐 설계 회사에 따로 있잖아요. 설계 회사가 IP 회사가 설계 회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만큼 그런 니즈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파운드리나 혹은 HBM이나 그런 쪽으로 파운드리나 생각했을 때는 HBM 삼성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IP 회사,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뭐 설계 패브리스 회사들이 각각의 영역이 나는 세이프하다는 게 아니고 합종 연령이 될 수도 있다. 당장도 아닙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다섯 달 얘기가 아니고 1년, 3년, 5년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잘난 놈이 다 해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 네. 위에 건 좋은 얘기고요.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포트 혹시 소개시켜도 돼요? 조금 한번 아, 갔다 그래? 올까요? 네. 주가 오르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아니 진행은 내가 하는데 왜 오늘 마음대로 진행을 떨어져 두 분이서 그럼 나갈 테니까 두 분이서 하세요. 두 분이서 잘 하시잖아요. 제가 안 오면 알겠습니다. 자, 서로 하창한 본부장님도 자료 한번 보고 오늘 사실은 시장을 또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보고 싶은데 사실 뭐 그렇게 특정 쪽으로 쏠려서 가버리니까. 크게 그냥 요거 얘기하는 게 답니다. 뭐 2차 전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전지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뉴스가 없는데 왜 오르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LNF 저희 클로징벨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LNF가 1.2%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 어제도 나쁘지 않았고 LNF가 그리고 오늘도 1% 정도 오르고 있어서 15만 8,700원. 아직 사실은 한참 남았습니다. 가려면은. 한참 남았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AI의 4o, GPT-4o. 발음이 좀 어렵다. 4 하니까. 4o. 그래서 저 왜 4o? 그러니까 나도 뭔가 했는데 그랬는데. 옴니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응답 속도가 0.232초입니다. 0.232초. 무슨 얘기냐? 인간 평균이 0.32초입니다. 그 챗GPT 4 있잖아요. 네네. 5.4초. 챗GPT 3.5가 2.8초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일반 사람보다 더 빠른 거야. 네.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시리에서 저런 GPT 이런 게 붙어서 얼마나 내 개인 정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픈AI가 보여준 것처럼 그냥 GPT 만드는 거는 어떤 회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누구든 뭐 중국 회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결국은 내 개인 정보로 내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나한테 맞는 내 개인적인 비서 같은 답을 주는 GPT를 원하는 건데 결국은 애플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시리가 거기서 붙어서 잘 나온다고 친다면 그게 혁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대감에 오늘도 역시나 AI, 챗봇 GPT 등 해가지고 폴라리스, 한컴,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시리 나올 때 그거 한번 봐야죠. 그쵸, 어느 정도 봐야죠. 혁신적으로 그치, 나오는지. 근데 애플은 항상 그렇게 뭐 한다 그러고 희망하면 또 꽝이고.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지만 일단은 기대감으로 간다는 거. 자, 알겠습니다. 하장 본부장님 뭐 그 자료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신문이나 오늘 뭐 많이 들고 왔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첫 번째 거 요거부터 해볼게요. 중국 무조건 한일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한일은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 PBR 그 기업 밸류업에 대한 내용인데 중국은 안 하면은 그냥 아예 강제로 해버린대요. 그렇죠. 공산당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4% 이상 좀 올라왔고 이거는 그냥 안 하면은 막 거의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도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강제성이 있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저 PBR에 대한 실망도가 조금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타이밍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중국 자체도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게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정부가 이런 얘기한 부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안 되면 어쨌든 정부가 막 나서서 다 해버리니까 불도저처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우리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네. 우리에 들어왔었던 이런 저 PBR 자금이 중국 쪽으로 일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전고점 뚫으면서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차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요 이제 외국 은행 그 외인 은행이나 뭐 자동차 사자세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이런 투자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큰 그림으로 나왔던 이 기사가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니까 보험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험주 쪽도 워낙 고배당주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제 14일부터 16일 막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저 PBR 쪽에서 뭔가 좀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나름대로의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장품 쪽 굉장히 잘 가는데 한류 기대했던 K뷰티 이제는 품질로 미국에서 돌풍을 이뤄내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게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5% 넘게 오르고 있고 리포트도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잘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언급드렸던 4대장 종목군들 같은 경우야 뭐 계속적으로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수급도 붙고 그게 이제 리포트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흐름들이 좋았는데 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 좀 잘 받아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이 같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PD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고 들고 왔는데 네네. 오늘 해운이나 이런 쪽이 좀 일부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상거래 얘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중국 상거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커서 앞으로 이런 적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항공이랑 이제 운임 쪽에서의 이런 증가량이 정년 대비해서 40%가 넘게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제가 지금 밖에다가 일부러 좀 두고 왔는데 그래서 항공운임이 예상치 못한 기간에 특수를 누린다라는 내용의 또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임 쪽에 대한 요즘에 움직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채널링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왜냐면 일단 소매 판매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서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알리바바 하위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대거 또 우리나라에 입점을 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물동량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국채도 이번에 좀 되게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특수 발행은 이제 4번째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계속 키우려는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좀 증시는 살아나겠죠. 지표들도 최근에 일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뭐 물론 리포트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도 좀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런 중국에 대한 뭔가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조금은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0.1% 플러스, 코스닥이 1%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진을 합니다. LG엔솔이 1% 오르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 4%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만 원 회복하겠네. 그 이제 뭐 전거래일에 그 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 뭐 리비안 이런 전기차 쪽이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받는다라고 해서 막 올랐는데, 근데 그건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아디 때문에 좀 박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네네.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발 이런 부분으로 다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센티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진짜 펀더 자체에서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랑 뭐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은 지금 몇 거래일째 내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의 그런 뭐 이야기들,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반등 뭐 이런 걸로 같이 연결지어서 좀 저점에서 좀 테슬라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은 그냥 그 무기징값 아니 뭐 저기 그 대출 그 금융 있잖아요. 캐피탈, 자동차 캐피탈. 확 낮췄어요. 아, 안 그게 팔리니까. 얼마나 낮춘 거예요? 단위가 뭐 조금 낮춘 게 아니고 엄청 낮췄던데. 아,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아, 보세요. 뭐 3% 몇 프로에서 거의 0.몇 프로, 1% 이하로 확 낮췄어요. 모델 Y에 대한 자동차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낮춘다. 얼핏 봐서 어이 뭐야? 반응했네. 근데 그거 따지고는 별로 반응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는 좀 재미없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프스프 뭐 이런 종목들 그냥 그러고 움직이고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리포트 소개해 주신다고. 주가가 다 갔네요. 그 사이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원래 근데 바로 사가지고 바로 팔 거 아니니까. 아, 그렇긴 하죠. 네. 미리 말씀드리면 좋죠. 그렇죠. 아, 이거는 400억짜리 아니니까. 400억짜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오늘 또 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강영욱 대표가, 개통령, 강영욱 대표가 있는 보듬 컴퍼니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영업이익만 한 20억, 매출이 한 45억 이 정도 기록했다는 그지 살수 있어요? 네? 그지 못 살 사요, 수 못 있어요? 사요. 보듬 컴퍼니. 얘기하지 맙시다. 뭐. 네. 그냥 얘기한 겁니다. 뉴스였어. 해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개 관련된 것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 그치. 요거는 어제 뭐 그쵸. OSP도 예, 그렇고. 생활- 아이보단 낫다. 아이? 애보다 낫다고요? 애보다는 장사가 잘 되니까. 아이 장사보다는 강아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아이 장사가 뭡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건데. 우리 말이 애매스러운데 참 키즈. 비즈니스 포 키즈. 포야. 키즈 비즈니스. 비즈니스 포 키즈고 비즈니스 포 도그지. 그걸 판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지 그쵸. 마시고. 오케이. 예, 아바텍 보겠습니다.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아유, 왜 안 적었지? 이거 저기 뭐야.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네네. 그냥 오래간만에 나와서 눈에 띄었습니다. TP 2만 원. 식각 장비요. 아바텍? 근데 애플 쪽으로 나가는 거 때문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북미 고객가 애플이겠죠. 그렇죠. 근데 올해 실적은 일본 실적 잘 나와도 올해 실적이 엄청 싸 보이진 않은데 뭐 그 흐름이 계속되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보셔요. 네. 보시면 그 흐름대로 보면은 향후 가면 갈수록 싸 보이긴 합니다. 근데 별로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밈 주식은 아니니까 네. 감안하시고 리포트를 쓴 친구는 근데 성실한 친구니까 네, 개인적으로 네, 헛소리 하려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디스플레이 직각 장비 턴어라운드. 얘네는 뭐가 좋은 거예요? 아바텍? 애플이 OLED 우리 패널, 지금 네네. 태블릿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거기 OLED 채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디스플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들 때 얘네 장비를 사용해요. 글라스 장비를. 그 또 하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경쟁사가 뭐 좀 해냈다. 그래서 얘네한테 뭐 수혜가 더 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가 확대되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의 아래에 있는 이 업체도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고요. 많이 안 봤으니까 네.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을 하네요. 또 하나 이거는 그렇게 급하진 않은 건데 이런 종목이 있어서 SFA라고 SFA.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는 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다가 네. 지금은 매출의 한 60% 50%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엄청나게 코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립 장비, 뭐 아니면 물류 장비 이런 것도 하고 그냥 그 공정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자회사 CIS라고 있어요. 옛날에 코팅 장비. 예, 2차 전지 만들 때 전극 공정 중에서 네. 코터 이런 장비 만드는 회사, 실력 있는 회사가 CIS라고 있거든요. 그 CIS의 모회사입니다. CIS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됩니다. 그 주식을 한 30몇 프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을 한 4, 50% 하더라도 그 한 4, 5천억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네 본업이 1년에 한 본업이 매출이 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넘게 나오는데 네네. 본업 1,000억 나오면 몇 배 곱할까요? 10배 곱할까요? 8배 곱할까요?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회사 가치에 한 50% 디스카운트면 얼마 될까요? 생각하시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 한번 리포트가 나왔어요. 두 군데에서 한마디로 웰컴 백 간단하네. 깜짝 실적 기록 이겁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단점. 회사가 IRPR이 안 하는 게 아닌데 회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디스플레이 그 장비 시작했다가 지금 2차 전지 장비인데 네. 자회사는 2차 전지 전극 공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류 장비도 들어가는데 반도체 또 하려고 하고 뭐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죠. 네. AI를 활용해 가지고 장비 업체들 사이에 자동 물류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하려고 그러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은 매출 한 2조 정도의 영업이익 나오면 지금 PR로는 10배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니까 항상 싸가지고 소외받았는데 실적이 나왔으니까 어텐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의 리포트를 가져왔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바텍 SFA. 네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시장도 역시나 0.3% 정도, 0.5%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0.1%, 0.9%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369원 정도 요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AI 챗봇 그리고 뭐 하이스틸 같은 뭐 KBI 메탈 뭐 이런 거 같은 원자재나 뭐 이런 관련주 이런 것들이 괜찮고 나머지 게임 이런 거 좀 받쳐주고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 게임 딱 얘기해서 증권가 글쎄 한 이후로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신문 코너가 아주 선제적으로 네, 맞아요. 제가 또 매의 눈으로 잘 선별을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도대체 신문 들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하지만 흐름 잡는 데 진짜 좋습니다. 흐름 신문이. 잡는 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다듬어서 눈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눈에 확 보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인식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시대 같지만은 구시대가 사실은 아날로그가 어떨 땐 디지털보다 더 인식에서는 확실하죠. 그거에 새로운 개척지를 연 게 보노다. 잘하죠. 마케터야 김자늘이. 번호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좀 오르는데 물론 2차 전지 철강. 네, 뭐 국채 발행하고 뭐 이렇게 부양책하고 좀 넘버들이 조금 좋게 나오니까 대한유화 7%, 롯데케미칼 5%, 금호석유 4%. 뭐 요런 뭐 효성첨단 소재, 이게 보세요. 롯데정밀화학.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나 CPI나 이런 넘버가 나오기 전에 네. 그게 애매해졌을 때는 결국은 한국도 기댈 게 뭐예요? 여전히 그 수출에서 가장 큰 것 중에는 미국 말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만 되면은 거기에 또 얹혀서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투자 심리에 녹아져 있죠. 숨어져 있죠. 예,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5% 7%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 진짜
오늘은 사실 씨가 말랐네요. 외국인이 7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362억 플러스로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257억 플러스, 기관이 233억 플러스. 이 수급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현대차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 NC소프트 이렇게 사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KB금융, 대한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어떤 거죠? 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주시장이 실제 원하는 것은 실제 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했나? 안 했나? 헷갈리는데. 안 했어요.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목은 뭐예요? 이건데. 아니요, 이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베스트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좋죠. 7월 달. 그래요? 가장 봅시다. 금리 인하를 갑자기 7월 달에 하는 거야. 음, 지금 상상은 20%도 안 되니까. 그렇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그럼 발생? 미국 주식 올라가죠. 근데 중국도 신나요. 중국도 신나요? 미국이 금리 인하했지만 자기네들도 부양 정책을 왕창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거드 중국 주식도 갑자기 난리가 잡니다. 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주식이 요것도 볼까요? 중국이 못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바닥은 탈취했는데 상단을 뚫고 넘어가려면 부양 의지가 통화 정책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찔끔찔끔 한다는 느낌이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타임과의 그 매니지먼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지 얘네 입장에서도 그거를 과감하게 하는데 미국 금리를 안 내리니까 얘네들 빨리 못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행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통화 정책을 끝내기가 쉬울 것이고, 그러면 미국 금리나 중국 정책 동시에 긍정적으로 흐른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여름 휴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름 휴가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주식은 날아가는 거야. 이러면 3천 되는 겁니다. 3천? 그럼 미국 금리가 7월달 내려가고 만약에 중국이 그 부양 정책을 7, 8월달에 같이 동시에 버리면은 우리 가을 가기 전에 엄청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는 아직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 보자. 가시죠. 현실적으로. 그게 베스트인데 베스트는 아닌 건 뭐냐? 이거래요. 금리 인하가 미루어지더라도 사람들한테 골디락스인 것처럼 그 가스라이팅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흘러가면서 네. 주시장을 놓지 못하게 해서 추가 상승을 향유해 보자입니다. 요것이 베스트는 아닐지언정 위에 있는 것보다 낫다. 위에 있는 건 뭐죠? 금리 인하 안 한다.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기다려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야. 갑자기 50bp. 아니 연달아 2개월 연속. 근데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는 갑자기 한 번에 50bp 2개월 연속 2번 연속한다면 네네.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약화돼서 금리 인하가 너무나 불가피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금리 인하를 2번, 3번 갑자기 할 수도 있죠. 네. 그거 원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아니요. 그럼 이게 낫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냥 가면서 주식시장 5% 10% 먹는 게 낫죠. 지금 시장은 여기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볼까요? 이거예요. 미국의 실물 경제는 누가 그러더라고. 너 미국에서 안 살고 뭐 안 오는데 무슨 맥도날드 미국에서 먹어봤냐? 뭐 이런 그 타방송에서 그런 이상한 드셔보셨어요? 기분 나쁘죠. 저도 친척 다 있고. 그래요? 물론 미국에 가본 지는 좀 됐어. 우와. 미국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GDP는 좋은데 계속 높아지잖아요. 생각보다. 네네. 서민입니다. 그 20%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본인이 20%인데 나한테 뭐 서민 돈 많어 풀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중간층 이하는 네. 맥도날드 10,000원 이하에서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딱 하면은 그냥 2만 원입니다. 네. 우리도 요즘 웬만하면 10,000원 넘어가죠. 그렇죠. 미국 딱 2배예요. 2만 원 넘어가요. 주가가 미국 주가 맥도날드가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그 장에 올랐어. 2.6%. 오늘도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왜 올랐을까요? 맥도날드가 $5짜리 신메뉴를 출시한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대단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면은 갑자기 금리 인하를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골디락스이면 좋고 네. 골디락스가 사실은 나중에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대선 끝날 때까지 한 10% 먹는 거 장 아니겠냐라고 본다면은 3천까지는 못
못 볼 네네. 가능성이 현재는 높고 그 밑에 짠에서 베스트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순되지만 말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뭐 다들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보거나 뭐 돈 많다는 얘기 들으면은 진짜 어디서 돈이 저렇게 나나 싶은데 미국도 저렇게 서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서민은 예, 주식시장 관계 없으니까. 주식시장은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채팅하고 잘 노셨어요? 네, 채팅하면서 참 편하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냥 얘기하다가 채팅하고 시간 되면 가고 하니까 너무 좋겠다. 부럽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더 뭐 준비하신 자료나 혹은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으면 시장 다시 한번 보고요. 네. 시장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화는 좀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다.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이 또 오늘 2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제도 이렇게 해서 4천억까지 조금 올라와서 기분 좋게 하다가 결국엔 또 이제 시장을 좀 패대기 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좀 겁주고 좀 심장을 뭔가 아프게 만드는 약간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이 흐름 뭐 아직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뭐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변화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되고 큰 변화가 없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만큼 목요일장에서는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변동성이 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오늘 거래대금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제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이 붙어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말 사이 도대체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는가? 이거는 이제 사고팔고를 많이 했고 손바뀜이 바뀌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명확한 이유를 못 찾으면 그 이유를 못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특정한 만약에 CPI가 잘 나왔을 때 시나리오와 안 나왔을 때 시나리오를 봐서 안 나왔을 때 만약에 대응에 대한 흐름들이 전혀 없더라고 한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라인으로만 생각을 하면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 좋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이 도대체 왜 터졌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이 거래대금이 별로 안 터졌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거와 반대로 많이 터진다? 그거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뭐 오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석유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한번 또 짚었잖아요. 중국 쪽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거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진짜 석유화학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좀 명확한 공부가 산업적인 스터디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구리 선물이나 이런 것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분명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분명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면 갑자기 석유화학 쪽이 확 뜰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그냥 대한유화 이런 거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스토리를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세 부분 역시나 장 초반에 반짝하고 지금 조금 대부분 눌리고 있는데 관세 쪽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플레이를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끊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뭐 이제 산업 쪽으로 본다면 뭐 여전히 화장품 쪽 강하고 AI 쪽 소프트웨어 쪽 강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쪽이 지금 죽으면서 좀 어제 안 보였었던 개별주들이 보이거든요.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뭐 ITM 반도체 이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도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에서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는 과정이 있고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오전장부터 나온다라는 거는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금씩 끊어주는 이런 뭐 비중 조절 정도는 필요하다. 그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락하는 종목군들 봤을 때 최근에 좀 시끄러웠었던 쪽에서의 뭐 경고를 받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일정한 중요 이평선들이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변압기나 이런 쪽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오후에 뭐 이런 이제 그 보험주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실적 시즌이 또 끝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나 어떤 것들이 우리가 또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경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신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점검하시고 다음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이랑 내일까지 좀 장 쉬어갈 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뭐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일 휴일 앞두고 사실 CPI의 헤드라인에 대한 예상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조금 불안한 분들은 내일 휴일을 앞두고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굳이 뭐 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요? 네. 현금 한 30% 갖고 있습니다. 현금 한 30%? 네, 뭐, 전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매일 얘기할 것 같아요. 한 100번 정도. 네. 반도체가 아무리 좋건, 전력이 아무리 좋건, 화장품이 아무리 좋건, 조선이 아무리 좋건, 중국이 갑자기 아무리 좋건, 거기에 40% 35%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제는 네. 모든 어느 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엣지가 있어야 돼요. 김장렬이나 하보가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이상의 엣지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대세 장세가 올라갈 때 장이 3천 이상 간다는 게 나름대로 되잖아요. 매크로가 받쳐줄 때 네. 그때 분명히 한두 섹터가 아주 세게 갈 수 있거든요. 그 섹터에 대해 베팅할 수 있는 담대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리스크가 커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리스크해서 돈 버는 사람 계세요. 한 70% 반도체, 70%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면 아니라 그거에 표준 분포로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거기 그 레벨에 탑 20가 아니고 탑 2%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의 화끈하게 하는 거를 원하시면은 네. 진짜 안 돼요. 그건 틀리지 않아서 커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어느 섹터 간에 지금 반도체가 아무리 나쁘건 아니면 뭐가 섹터가 화장품이 좋건 간에 40% 아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간다고 오버웨이트라 보고 반도체가 했을 때 반도체 맥스가 40이에요. 네.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낮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어디 가냐 이렇게 하는 게 믹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 아까지 2차 전지 그거는 네. 그 아까 그 저기인데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양극재가 뭐 저기 그래요? 근데 저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씩 초급형 그게 되면 만족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엄청 가격이 내쳐갖고 열심히 파는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봅시다. 현실은 이거예요. 현재는 이거예요. 네. 봅시다. 현재는 BYD의 저가 모델은 1,300만 원, 베스트셀러인 퀸 플러스 모델은 1,500만 원. 너 이 차 타봤냐? 안 타봤지. 제가 어떻게 타겠어요? 그렇게 따져 묻지 말고 네네네. 싸다는 거죠. 싸다는 겁니다. 니오하고 뭐 저기 짱 다른 회사 걔네도 3천만 원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싸워갖고 뭐지 테슬라가 치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이 하나 있죠. 뭐요?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니로 맞아요? 니로 맞아요. 니로 EV하고 니로 하이브리드 가격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 1,000만 원 차 나거든요. 그 1,000만 원을 메꾸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네. 연간 2만 킬로씩 매년 달리면은 7년 되면은 비슷해져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유류비 뭐지 보험료 해가지고 네네. 7년쯤은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2만 킬로씩 안 끌 수도 있잖아요. 뭐 10,000킬로 끌 수도 있잖아요. 그 14년 걸려요. 그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의 대한민국 자동차의 평균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를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낮아야지. 그게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가 다시 한번 성장해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다시 올해 한 15%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들면은 테슬라 주가는 이미 한 230% 갔을 거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밑에도 갈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막 갑자기 그쪽이 15% 한다. 바닥은 쳤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5%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건 있어요.
이게 하는데 자율주행 잠깐 말씀드리는데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이게 돼요. 우리 지금 보노님이 많이 얘기한 거 이게 뭐지? 보노님은 아실 거야. 이게 뭐예요? 테슬라. 테슬라 맞아. 이 각도가 높아졌잖아. 12억 마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문제는 타이밍이야. 보여요? 지금 2.5 레벨이거든요. 네. 저기 현재 레벨이 네네. 자율주행에서 이 레벨 5로 되면은 전력이 많이 소모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능도 많이 높아지겠지. CPU, GPU가. 그렇죠. 근데 이게 전력도 그만큼 올라가서 이 가성비, 톱스 나누기 와트라 그러거든요. 네. 1초에 몇 조 원의 연산을 하는데 와트가 얼마 필요한 이건데 현재 2배 정도인데 이게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이거 높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와트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예요. 보세요. 자율주행이 이게 레벨 2에서 3, 4, 5 어느 시점에 진짜 제대로 되려면은 이게 되면은 이게 주행할 때 전력이 쓸데없이 한 20% 정도 더 소비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배터리. 달라져야 돼요. 아, 배터리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2, 3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데 3 이상 가면은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리튬 이온 그러니까 LIF 뭐죠? 네, LFP. LFP. 그거 말고 그건 안 돼. 현재 갖고는 다른 레벨로 가야 되고 그래서 3원계 하이니켈 중심으로 레벨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은 반도체가 올리고 네. 전력 쪽에서는 배터리가 의미 있게 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쪽에 좀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얘도 양극재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올해 2분기, 3분기 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후병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현실은 아직 이걸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이 20%가 아닌데 이거를 30% 하겠다. 그런 베팅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거는 리스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코멘트 있을까요, 보노님? 일단 2차전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산업이 어쨌든 성장을 하려면 P나 Q에서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거나 아니면 Q가 증가하다가 P가 증가하다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성차한테 오히려 그런 돈을 받잖아요. 얘네들이 계약 이행을 못하니까. 그리고 지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Q단이 좀 쉽지 않고 BYD랑 테슬라랑 가격 증가하면 결국엔 P를 떨구는 행동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뭐 박스권 매매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뭐 비중을 엄청나게 튀어서 이전처럼 막 대세적인 산업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 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도 시기가 있잖아요. 2차 전지가 대장이었었던 그 정말 황제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산업군들이 결국엔 돈이 가니까 그런 이제 관련된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50분 지나 오늘 오후에 오시면은 베이트 누아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베이트 누아? 베이트 누아 발음이 이상하다. 그게 프랑스 뭐예요? 말인데. 베이트 누아가 뭡니까?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지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베이트 누아? 제가 그 저기 3%에 출연하면서 네. 베이트 누아가 된 것 같아요. 베이트 누아. 일부한테는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BIT NO 프랑스 말이네요. BIT 블랙비스트. NOIRE 검은 야수? 베이트 누아 BIT NOIRE 네, 그러니까 그 뜻이 그런 뜻 말고 블랙비스트인데요. 검은 야수? 누구한테는 굉장히 싫은 존재야. 아,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두 분 다 안티 많아요. 그래서 베이트 누아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베이트 누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하면서 저 채팅을 다 보시는데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단단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좋습니다. 너무 크게 상처 안 받으셨으면 저 말고 좋겠어요. 또 다른 베이트 누아, 주시장 영향을 미칠 베이트 누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베이트 누아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발음이 틀렸어요. 누아가 그게 아니야? 잘 베이트 모르겠습니다. 누아인가? 맞아, 스페링이 맞아. 프랑스 집단 지성. 그러니까 누아르 영화 장르 뭐 이런 거 할 때 그 누아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BIT 하니까 뜻이 다 바뀌어지는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이따 클로징벨에서 얘기를 해주시겠다. 누구한테는 not for everybody.
누구겠어요? 파월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월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얘기하고 있었지? 자, 알겠습니다. 아니 이 클로즈벨을 오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아이. BAIT 던지고 있는데 BAIT 곽인가 곽.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02% 플러스 보합권에서 아주 지금 재미없어 하는 얘기 지금. 하는 얘기잖아. 진행 좀 또. 합시다. 진행 좀. 요것만 잠깐만 30초만 네, 주세요. 요것만 보고 올게요. 자, 코스피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1%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 1.1% 상승 863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수급도 코스닥 쪽에 조금 많이 들어오고요. 440억 플러스, 320억 플러스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기관만 500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57억 정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벼운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2차 전지 반등까지 이루어지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께 요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PD님 제 거 혹시 이게 켜지면은 안 돼요? 저 화면 좀 잡아주세요, PD님. 요거 차트상 물론 김장현 본부장님은 뭐 차트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끔 봐요. 요게 한번 보는데 잘 못 봐서 그렇지. 여기서 저는 2,800 가겠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 김호우는 차트. 여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빠질 거 안 빠지고 빠질 때도 말아 올리고 조금씩 여기서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지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점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2,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노님이 적극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쇼친 줄 알아요. 오해사계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요거? 네, 뭐 뭐부터 이미 벌써 글렀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이 아직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추세상이 이제 다시 한번 정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추입 부분이에요. 지금 20선 자체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60선 대비했을 때 중장기 평선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단기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평균치 뭐 한 2670선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20선까지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져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는 할 텐데 이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눌렸다가 올라갈지 그런 건 봐야 되죠. 그래서 2670, 80선을 저는 조금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이탈하면은 또 이제 나름대로 수익 난 거를 다시 원금으로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을 하면서 일단 끌고 가보시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뚫어주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선이 돌아오려면 아직 몇 거리 좀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PPI랑 CPI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뚜까 맞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거래일로 치면은 최대한 10거래일 정도는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런 포지션에서의 조금 이런 뭐 얻어맞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건 얻어맞고 싶지 않고 의사결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정거래일과 금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의 차익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 6, 7 만약에 눌리더라도 8, 9, 10에서 뭐 이제 늦어도 8, 9, 10 90, 11 여기에서는 한번 월을 얘기하는 거죠. 월. 네, 그래서 8월, 9월, 10월. 네, 통상적으로 5, 6, 7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나스닥에서 이런 재선에선 부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엔 멱살 잡고 끌려가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QOQ가 좀 줄긴 했지만 반도체가 그래도 강하거든요. 50%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지수 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좀 비중 조절 잘 개별 종목별로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조정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건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삼전이 해줘야 엔비디아 가이던스 계속 좋은 거.
애플이 초치지 말고 제대로 나오는 거. 당연히 한 달 사이는 그게 세 가지죠. 그렇죠. 이 매크로 말고는. 그거 셋 중에 두 개 나오면 2,800 근처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오면 그럼 2,600까지 다시 내려갈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약간 뭐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 분석도 유효하고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2,600까지는 안 가겠죠.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쵸. 어딘가에 방향 좀 버텨주는, 그거 길을 움직임이. 모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아마 가스라이팅하고 골디락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간다고 네. 제가 험하게 얘기를 했지만 듣기 싫은 말로 네. 뽀사시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뽀사시하게. 근데 뽀사시 얘기하면 골디락스 기조에 놓여 있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골디락스 기조에 놓여 있고 약간의 하면은 상승 이런 얘기면 뽀사시한 건데 골디락스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면서라도 가면 된다. 골디라이팅. 예, 그거 싫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좋아요, 받아들여 좋아요. 하면 네, 되는 좋습니다. 거지. 예. 아, 그래요? 삼성전자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또 9월까지 기다려봐. 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가는 거지.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할 말이 없으니까 했던 말 계속 감정으로 그냥 분위기로 몰고 가시는데. 베이트 누아, 베이트 베이트 누아, 누아, 베이트 알겠습니다. 누아. 자, 바람돌개님께서 제일 꼴보기 싫은 방송이면서 제일 재밌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클로징벨 좀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10,000명이 넘어야 민트를 또 그러니까. 아침에 좀 데려올 수 아, 있는데 그쵸, 네. 저희가 클로징벨이 10,000명이 안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혹시나 트레이딩 할 분들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 넓혀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뭐 매력 있게 지금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맛동산 무주택자가 명심할 부동산 공부 방향과 목표 요거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입니까? 저요? 이 네. 집 있죠? 네. 뭐야 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무주택자셔서 집을 좀 사셔야 되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 방향, 목표 이런 거 알려드리니까 맛동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좀 웃는 모습으로 클로징벨에서 있다가 또 휴일을 앞뒀으니까 또 클로징벨 보시면서 하루를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따 뵙도록 하겠고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